조금 전에 검찰이 이 고유정의 기소, 재판에 넘겼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이유로 설명했던 것이, 혐의로 설명했던 것이 살인, 사체 손괴, 은닉 이렇게 세 가지로 혐의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수사가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고요. 이제 네.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혐의로 재판을 진행할 것인가인데 앞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체 손괴와 유기, 은닉 이 혐의 세 가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네.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이 수사해오면서 밝혀왔던 내용만으로도 증거는 충분하다라는 게 수사기관의 입장인 것이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고유정은 계속해서 이 범행 자체에 대한 입증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침묵으로 일관한다든지 부인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뭐 검찰이나 경찰 측에서 수사한 내용들로도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시신 없는 살인 사건 네. 그리고 이 증거나 정황들이 어떤 다른 형태 고유정의 자백이 있었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법정에서 어떻게 다투어지게 될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발표 내용 중에 좀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제 고유정을 얘기하는 거죠. 네. 고유정이 이 송치 직후 경찰에서 이 수사 사항 언론 노출을 문제 삼으며,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노출된 게 문제다라고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일관하다가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되어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 신원이 공개되기로 결론이 났었잖아요. 그리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늘어뜨려서 본인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공개가 된 이후에 고유정의 어떤 진술이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이 파편화되어서 일체의 진술을 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내가 지금 모르는 내용들이 많고 내가 지금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유정이 그동안 진술을 거부해왔고 마지막엔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 진술을 거부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자신을 둘러싼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이 확실히 있어 보인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해도 그 부분이 뭐 언론 보도가 많이 되어서 재판에서 고유정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법리적 판단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사실 지금 검찰이 중점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내야 되는 것은 계획범죄인지 우발적 범행인지의 여부입니다. 많은 정황 증거들이 계획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고유정은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검찰이 기소장에 적시한 계획범죄 정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제주에 와서 현장에 도착해서 이 전 남편을 만나기 이전에 범행 도구들을 구입한 것들이라거나 또 수면제를 구입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아마 면접 교섭권 재판이 있었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차량을 굳이 들고 제주로 온 부분도 사건을 벌이고 난 후에 시신을 은닉하고 유기하기 위해서 굳이 차량을 들고 제주까지 왔던 것이 아닌가, 검찰은 이렇게 추론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것들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더 나왔습니다. 고유정의 컴퓨터와 핸드폰 2대를 분석해 봤더니 이 범행과 관련된 단어를 수백 차례 이상 검색해 봤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 없는 사람이 살인이나 이 시체 은닉 등에 대해서 수백 번 넘게 핸드폰과 컴퓨터로 조사할 일이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검찰에서는 계획적 범행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재판에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유인경 의원, 그럼에도 이 고유정은 계속해서 우발적 범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 일관되게 경찰, 검찰에서 혹은 현 살고 있는 남편에게도 전 남편이 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손이 그때 방어하다가 다친 거다. 그래서 이 손 자체를 뭐 문제 삼아서 좀 하고 있습니다. 증거 보존 신청도 증거 네. 균형을 신청도 했죠. 그런데 이제 89점이나 되는 관련 물건들 네. 샀던 것, 뭐 여태가 뭐 칼이라든가 흉기들, 하다못해 무슨 세제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분의 뭐 동기나 뭐나 이전에 왜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종 신고기 때문에 늦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부터 살인이 아니었어요. 2, 3일 뒤에 일어났던 건 돼 있지만 고유정 씨가 나 공개하지 말아야만 공개 안 하고, 나 병원 가야 돼요 하면 가주고, 현장 검증 안 할래요? 그럼 안 해주고, 거짓말 탐지 안 하려, 모든 이렇게 어떻게 가해자라든가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이렇게 순순히 들어주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대로 들어주지 않을까 네. 그런 아쉬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전 남편의 동생이 가족이 올린 살인 사형을 선고해 주세요라는데 20만 명 이상이 동참했겠습니까?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하고요. 이 성격 물론 정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최근에 들어서 주장하고 있는 바 여러 정황이 드러난 바는 현재 남편하고 사이에서 현재 남편의 아이 네. 전 부인이라고 하는 아이와 자기의 아이랑 같은 성으로 해서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가정이었던가 봐요. 네. 그것을 그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싶다는 이 생각에서 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망상일 수도 있는 거죠. 이 고유정 관련해서 발표 내용 중에 또 눈에 띄었던 게 이 검찰 보강 수사 과정에서 고유정을 10번 불러서 피고인 조사를 했는데 10번 모두 일체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점도 또 말씀드리고